홍랑 시인의 맷버들 가래 꺾어. 본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느라 님의 손에. 여러분, 현대시에 배웠던 표현법이 생각나죠? 어떤 표현법이 사용됐을까요? 네, 도치법입니다. 님의 손대 맷버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맷버들 해석 들어갑니다. 맷버들은 삼버들을, 그냥 가래가 골라라는 뜻이에요. 삼버들을 골라 꺾어 보내노라,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때 맷버들은 님에 대한 사랑이 되겠죠. 즉 하자의 분신이면서 하자의 분신 또는 님에 대한 사랑, 님의 손대, 즉 님에게 자, 두 번째 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창 밖이 심거두고 보소서. 자, 현대로 해석하면 주무시는 방의 창문 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님에게 직접 말 건네는 어조죠. 보소서 했으니까 자, 3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 서서. 현대어로 해석하면 밤비에 새 잎이라도 나거든 나를 본 것처럼 여겨주소서. 자, 본 것처럼, 날인가도는 여러분 나를 본 것처럼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를 본 것처럼. 표현법 뭐가 세요? 처럼이 왔으니까 주기법이 사용되고 있죠. 즉 날인가도 너기서는 님이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자의 마음과 항상 님이 함께 있음을 나타낸다.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님과 함께. 배경을 설명하면 홍랑 이 작품은 작가가 서울로 떠나는 님, 즉 최경창이가 되겠죠. 님을 영흥까지 배웅한 후 돌아가다가 늦은 밤 함관령에서 비를 맞으며 맷버들과 함께 지어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멀리 있는 님에게 보내는 그리움이 되겠죠. 그리움 또는 사랑. 자, 이제 정철의 3인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전 시가는 1학년 수준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잘 듣고 또 정리를 하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의 3인곡.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해도내니. 해석 들어갑니다. 현대어. 봄바람이, 동풍을 봄바람이라죠. 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그럼 적설은 눈이 되겠죠, 여러분. 동풍은 봄바람입니다. 봄. 그러면 봄을 통해서 우리가 계절감을 드러낼 수 있죠. 즉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네요. 그 다음에 적절은 눈이 되겠습니다. 눈을 헤쳐내니, 즉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세라. 해석합니다. 현대어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매화를 의미하죠. 자, 매화니까 여러분 어때요? 매화. 이것도 계절을 추론할 수가 있죠. 매화를 통해서. 자, 그 다음 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줄. 가득 냉담한데 아마는 무슨 일고. 해석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날이 쌀쌀한데 극히 풍겨오는 향기는 무슨 일인고. 그래서 암향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겠죠. 암향이라는 단어는 극한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극한 향기고, 자, 암향이 무슨 일인고, 즉 향기는 무슨 일인고 했으니까 극한 향기로 해석을 하고요. 암향은 우리가 추론을 하면 님에 대한 충성심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님에 대한 충성심. 항운들 다리조차 벼맡에 비치니. 해석 들어갑니다. 항운의 다리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달이 되겠습니다. 달의 중요 표시하세요. 이때 달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임금, 즉 선조 임금이죠. 선조 임금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님에 대한 뭐가 드러났어요? 하자 정서는 그림이죠. 그 그림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벼맡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베갯머리가 되겠죠. 자, 느낀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해석 들어갑니다. 흐느껴 오는 듯도 하고 반가워하는 듯도 하니, 이달이 바로 님이신가 아니신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더 매악없고 내 님 교신 대 보내오죠. 해석 들어갑니다.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그래서 매화의 밑줄 그으시고요. 매화의 의미적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화의 의미적 해석. 네, 하자의 정성과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자의 정성과 사랑이 드러나 있죠. 매화를 통해서. 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너기시고. 이때 너는 어때요, 여러분? 무엇을 가리켜요? 매화죠? 매화. 매화를 의미합니다. 너는. 자, 너기 싫고. 현대의 해석 들어갑니다. 님께서 너를 보고 어떻다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본사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집에는 서사 1, 2, 3가 안 나와 있어요. 생략되고 본사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본사 1의 주제는 님에게 매화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되겠습니다. 즉 충정을 님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죠. 님에게 충정을 알리고 싶은 마음 정도로 본사 1의 주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봄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봄이니까 우리가 춘운이라고 할 수 있죠. 봄춘자 써서. 그래서 춘운.
자, 이제 본사 두 번째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꽃 지고 새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해석 들어갑니다.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우거졌는데.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또 계절감을 드러낸 시어가 있네요. 그죠? 어떤 시어일까요? 힌트 좀 여름입니다. 예, 녹음이 되겠습니다. 녹음 종료형 네모땡이. 여름이면서 계절적 배경, 즉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나이 적막하고 슈막이 비어있다. 현대어 해석 들어갑니다. 비단 시장은 쓸쓸히 걸렸고 수놓은 장막 안이 텅 비어 쓸쓸하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이라는 것은 얇은 비단을 만든 휘장이죠. 휘장이 되겠습니다. 슈막은 수놓은 장막이죠. 장막. 자, 장막이 비어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자의 정사가 뭘 같아요, 여러분? 예, 쓸쓸함이 되겠습니다. 쓸쓸함. 다음 줄 들어갑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현대 해석 들어갑니다. 연꽃무늬 시장을 꺾어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자, 여기서 부용의 의미적 해석해야 되겠죠. 부용은 연꽃무늬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부용이 연꽃무늬 시장. 네, 공작을 둘러보니. 자, 공작의 의미적 해석은 공작을 수놓은 병풍이 되겠습니다. 병풍. 가득 시름한데 날은 어때 가뒀던고.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여러분이 알아맞혀 보세요.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님이죠. 님. 여기서 가득, 요 시름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시름은 오늘날 해석이 걱정이에요. 또는 근심이에요. 해석을 하면 가득이나 근심은 많은데 날은 어찌 이리도 길단 말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의미적 해석을 하면 임금을 생각하며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한 탄식이죠. 저는 정철의 한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으로 인한 탄식과 관련된, 자, 정철의 또 다른 시, 한시. 자, 두견새 슬피 울자 산의 대나무가 찢어지니 고신의 머리털이 이때 더욱 세워진다. 자, 고신의 머리털이 더욱 세워진다. 걱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머리털이 세워진 거니까 어때요? 걱정으로 인한 탄식이 드러나 있죠? 지금 머리털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얀 머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걱정으로 인한 탄식. 예. 의미적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난건 버여놓고 오색선 훑어내요. 해석 들어갑니다. 오낭새를 수놓은 비단을 잘라놓고 오색실을 풀어내요. 오낭금이 여러분 비단을 의미하죠. 어떤 비단입니까? 오낭새를 수놓은 비단.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줄. 금자에 견하이시어 님의 옷 지어내니, 즉 금으로 만든 자로 제단에서 님의 옷을 만들어내니 해서 견하이셔 해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금자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금으로 만든 자예요. 자, 금으로 만든 자.
자, 그러면 기원하시는 해석 어떻게 돼요? 자로 재단한 거죠? 옷 만들려고. 그래서 재단, 해석. 그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으면 님의 옷. 자, 하자에 뭐가 여러분 드러나 있어요? 그쵸? 하자에 정성과 사랑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해석을 하면 금으로 만든 자로 재단해서 님의 옷을 만들어내니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시우품은 커니와 제도도 가절시고 해석 들어갑니다. 시험씨는 물론 이거니와 격식도 잘 갖추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조금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할까요? 본인 스스로 잘난 척한 걸 한자어로 예, 자아자찬이 되겠습니다. 자아자찬. 자, 그 다음 여러분 다음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오감에 담아두고 해석 들어갑니다. 산호수로 만든 지게에 백오감에 담아두고 어떤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을까요?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산옷을 여러분 담아둘 수 있을까요? 백오감에? 어때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쵸? 약간 미화시키고 있죠? 이렇게 미화시킨 걸 우리는 표현법으로 중요합니다. 자, 미화법이라고 부릅니다. 미화법.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하자에 자, 정성이 드러나 있잖아요. 이 정성이 되게 극진하다는 이야기예요. 하자의 정성이. 이 극진함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표현법을 사용했다고요? 예, 미화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줄 님에게 보내오래 님 계신데 바라보니 해석 들어갑니다.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자, 다음 줄 또 들어갑니다. 산인가 구름인가 멀도 멀시고 자, 해석 들어갑니다.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키워드가 하나 있네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알아맞혀 보실래요? 네, 산하고 구름이 되겠습니다. 산과 구름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님과 나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산과 구름이 멀도 멀시고, 즉 산인과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다 했으니까 좀 만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장애물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하저와 님사를 가로막는 산과 구름은 장애물, 하자와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많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까지 해서 자, 두 줄 더 보고 또 할게요. 천리만리 길에 니라셔 찾아갈고 해석 들어갑니다. 천만이나 되는 먼 길을 누가 찾아갈까? 괜찮죠? 또 한 줄 들어갑니다. 나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즉 가거든 이 힘을 열어놓고 나를 보신 듯이 반가워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또 배웠죠? 표현법이 하나 있네요. 뭘까요? 네, 반기실까 가가 되겠습니다. 이 반기실까 즉 반가우실 꼬나 가로 해석될 때 우리는 서르법이라고 합니다. 고전시가에서는 서르법이 되겠습니다. 자, 나거는 가거든요 한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본사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 봅니다. 자, 추나 추동이니까 여기서는 여름이니까 하원이 되겠네, 하원. 님에게 옷을 지어 보내고 싶은 마음이죠, 주제가. 님에게, 자, 옷을 지어
보내고 싶은 마음. 여름이니까 하원이 되겠습니다. 하자 여름 하자요, 한자로. 하원. 즉 애로움과 님에 대한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우러낼째. 해석 들어갑니다. 하룻밤 사이 서리 내릴 무렵에 기러기가 울면 날아갈 때. 여기서 여러분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네요. 계절적 배경이 있죠. 계절적 배경이 여러분 뭐예요? 여기서 네, 서리가 되겠습니다. 서리 낼 때는 여러분 가을이에요. 가을, 늦가을. 가을에서 계절 배경, 계절감, 계절적 배경, 계절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기러기가 운다. 요 기러기도 보통 가을에 좀 관련돼 있죠. 그래서 기러기가 울어낼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러기가 운대요. 그럼 직접 울고 있죠, 여러분. 직접 우는 걸 우리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가 간접적 또는 이걸 우리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객관적 상감을 해요? 직접 감정이입이에요? 네, 객관적 상감이 되겠습니다. 항조가에서 유리왕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고, 자, 여기에서는 기러기가 직접 울고 있죠. 운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감정이입이 사용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중요해요, 감정이입. 자,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루에 혼자 올라 수령념 거듭말이. 자, 해석도 들어갑니다. 높은 이루가 높은 누각이에요. 높은 누각이 혼자 올라 수종으로 만든 발을 거두니. 이루 중요하죠. 이루는 여기서 방금 이야기 높은 누각이에요. 누각인데 이 누각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자가 있죠. 그래서 하자의 이치를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각이. 자, 그 다음 또 한 줄 들어가겠습니다.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즉 해석 들어갑니다. 동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극성이 보이므로. 여기서 여러분 임금을 드러내고 있는, 즉 선조 임금을 드러내고 있는 시어 두 개가 있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네, 달하고 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여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임금을 의미하죠. 선조 임금을 의미하고, 하자의 정서는 그리움이죠. 예,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님이신가요 반가워니 눈물이 절로 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줄 또 들어갑니다. 청강을 피워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자. 의미적 해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 중요한 키워드가 내네요. 청강은 하자의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 있죠. 해석을 하면 청강의 뜻은 맑은 달빛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현대어로 맑은 달빛을 지어내어 님 계신 궁궐에 붙여보내고 싶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봉황루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궁궐을 의미해요. 궁궐. 그리고 예시한 청강은 맑은 달빛이고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는 하자의 정성과 사랑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보세요, 여러분. 님에 대한 무엇을 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여기서 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 객관적 입장일까요? 주관적 입장에서 표현한 걸까요? 네, 주관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자, 이런 걸 우리는 주관적 변용이라는 문학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변용. 주관적 변용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식에 의해 바꾸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즉 객관적 사물이나 자연물을 하자의 주관대로 변형하는 거죠. 그래서 하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자의 주관성.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주영의 장수산이라는 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쩔중이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자리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이때 우쭐중은 고결한 정신으로 하자가 지향하는 탈속한 정신세계를 여러분 뭘로 표현했어 아까? 사나이가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했죠. 그래서 내음새라는 후각적 이미지로 바꿔 표현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주관적 변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 제목만 하나 쓸게요. 자, 정용의 장수산이라는 시죠. 여기에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쩔중하고 그 다음에 내음새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누 위 걸어두고 파랑에 다 비채요. 해석 들어갑니다. 누각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에 다 비춰 이런 뜻이죠. 그래서 파랑만 해석이 좀 되겠네요. 자, 파랑 해석은 온 세상이 되겠습니다. 자, 또 그 다음 줄 봅니다. 심상궁곡 점랑 끝에 맹그소서. 현대어로 해석하면 깊은 산골까지도 대낮같이 혼하게 만드소서. 그럼 여기서 여러분 심상궁곡의 뜻은 깊은 산의 궁벽한 골짜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해석할 때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궁곡이라 했으니까. 그쵸? 어렵게 사는 백성이죠? 해석하면 어렵게 사는 백성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곳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까지 해서 자, 이제 본사의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님에게 청강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죠. 자, 여러분 무슨 원이에요? 추나 추동이잖아요. 그래서 추원이 되겠습니다. 사계절을 추나 추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추원. 됐죠? 자, 또 해석 들어갑니다. 건곤이 폐색하야 백설이 한 빛인제. 자, 현대 해석 들어갑니다. 천지가 추위에 얼어붙어 생기가 막히고 흰 눈으로 온통 덮어 있을 때,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서 건곤 뜻은 여러분 뭐예요? 천지죠, 천지. 자, 폐색하야 추위에 얼어붙어 백설, 색깔로서의 백설, 한 빛인제, 눈으로 흰 눈으로 온통 덮어 있다는 거잖아요. 백설은 여기서 흰 눈을 의미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드러나 있죠?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중요하죠? 네, 색채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죠, 여러분. 백설은 언제 흰눈이 옵니까? 네, 겨울이죠. 그러면 계절감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계절적 배경. 자, 또 그 다음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카니와 늘새도 그쳐 있다. 사람은 물론 이거니와 날아다니는 새도 자취를 감추었도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샹남반도 추움이 이러거든. 현대어 해석하겠습니다. 쇼샹강 남쪽 언덕같이 따뜻하다는 이곳저곳도 추위가 이와 같거늘
여기서 여러분 쇼샹남반 해석해줘야 되겠죠. 쇼샹남반은 중국 소상강 남쪽에 있는 언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언덕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전라도 창평에 있어요. 전남 창평. 창평도 의미합니다. 창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라도에. 자, 치오미 이러거든 할 때 치오미는 여러분 따뜻하다는 뜻이요. 따뜻하다. 해석을. 예, 따뜻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누 고쳐야 더욱 늘러. 무슨 말이? 하물며 님 계신 북쪽이 더욱 말에 무엇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옥루고처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옥루고처라는 것은 님 계신 북쪽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님 계신 북쪽은 어디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님이 계신 북쪽은 한양이잖아요. 또는 옥황상제가 있다는 곳이죠. 그래서 옥황상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옥황상제. 자, 한 줄 더 하겠습니다. 양춘을 붙여내어 님겨신 대 쏘이고자. 양춘은 여러분 뭘 의미해요? 따뜻한 봄볕이죠. 따뜻한 봄볕을 붙여내어 님 계신 곳에 쏘이게 하고 싶구나. 양춘도 하자에 뭐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정성과 사랑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자, 한 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천 비친 해를 옥류에 올리고죠. 그래서 이 해가 여러분 앞에 있는 시어 중에서 어떤 것과 연관이 될까요? 해석을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초가집 처마에 비친 따뜻한 햇볕을 님 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양춘이 아까 따뜻한 봄볕이었잖아요. 그러면 해는 어때요? 따뜻한 뭐가 돼요, 여러분? 햇빛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첨 뜻도 알아야 되겠죠. 모첨은 오늘날 해석하면 초가집 처마죠. 초가집 처마.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을 끝내고 본문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분 쉬었다가 문제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잘 쉬었죠,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 풀 때 여러분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러면 오답이 하나가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경 써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자, 가시와 나시의 핵심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가시는 대상어가 여러분 맷버들이죠. 맷버들을 꺾어서 님에게 보내는 거죠. 맷버들을 꺾어서 님에게 보내요. 그럼 님은 그 맷버들 보면서 나를 떠오르게 해주란 거죠. 그러니까 하자 입장에서는 맷버들 님에게 보냄으로써 자신을 님이 떠올리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나번의 키워드는 매화죠, 여러분. 매화만 있어요? 아니죠. 옷도 있죠. 청강도 있고 양춘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매화, 옷, 청강, 그 다음에 양춘까지. 자, 이건 여러분 공통점 뭐예요? 하자의 정성과 사랑이었잖아요. 하자의 정성과 사랑을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하자에 정성하고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결론 짓습니다. 현재 님 앞에 있습니까? 님과 떨어져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거리감이라고 문학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님과의 거리감 해소 맞죠? 하자의 노력이 형상화되어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납치. 자, 1번 납치 분석 들어갑니다. 자, 1번 납치는 여러분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네, 기대감이 아니죠. 기대감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죠? 그냥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함정이에요. 그래서 가와 나 둘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2번 답지 봅니다. 자, 어느 부분에 여러분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예, 상실감이 주된 영서라고 했죠? 자, 상실감이 주된 영서래요. 이 부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자, 가번은 상실감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가번은. 그런데 나번은 여러분 주된 정서가 분명히 있죠. 근데 나번의 주된 정서는 상실감일까요? 아니죠. 뭡니까? 그리움이죠. 근데 여기에 상실감이라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 둘 다 틀립니다. 자, 3번 답지 보겠습니다. 3번 답지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3번 답지에서는. 그쵸? 자, 체념적 태도가 잘못된 거죠. 여기서 체념적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잡아줘야 돼요. 님에 대한 그리움과 일편단심의 마음이 드러나 있잖아요. 여기 체념이 아니고, 자, 정답을 하면 그리움이나 일편단심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답지는 님에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때 직접 전달했어요? 간접적으로 전달했어요?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자, 자연물을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했을 때 자연물은 비유적이잖아요. 자연물은. 그러니까 직접이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네,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죠. 간접으로 관찰하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A도 함정 있네요. 가장이니까. 원래 긍정 말문엔 가장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수능에서 마찬가지예요.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우리가 분석해보면 가와 나를 분석해야 되는데 5번에서 자, 가에서는 하자가 님에게 A를 어때요 여러분? 보내면서 님이 자신의 존재와 님에 대한 사항을 떠올려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잊는다 잊지 않는다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신을 떠올려 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 멤버들을 보내면서 자신을 떠올려 주라. 즉 잊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B번. 자, 나에서 하자는 님에게 B를 보내면서 아까 B에 해당된 게 여러분 4개 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매하, 오, 청강, 양춘이었죠. 자, 님의 안위를 이어받는 추위를 녹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추위를 녹여주고 싶다는 것은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양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4개 중에서. 그래서 양춘. 자, 추위를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양춘은 범패시니까.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님의 안부를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답지는 여러분 슬픔하고 고독하고 관련이 있어요? A와 B가? 상관없죠? X. 2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이 있습니까? A와 B에? 네, 드러나 있지 않죠? X. 3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답지 함정입니다. 님에 대한 하자의 그리움 A에 나타나죠. 그런데 B번 어때요, 여러분?
하자에 대한 님의 그림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있지 않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가 님을 만나는 계기라고 했는데 님이 하자를 떠올리는 계기죠.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번은 하자가 님과 이별하는 계기라는데 이미 하자는 님과 이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별한 계기라고 하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종료 표시하시고요. 요즘 3번 문제는 모의고사용으로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싸별표 3개, 자, 별표 3개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잡겠습니다. 3인곡은 작가가 조정을 떠나 고향에 응가하면서, 자, 응가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고향에서. 자, 이런 걸 우리가 충신연주지사라고 불러요.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충신연주지사. 자, 헤어진 님을 그리워하는 여성하자의 목소리를 빌려 임금에 대한 작가의 충정을 노래했다. 자, 충정을 노래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임금과 나이가는 군신관계죠. 그래서 군신관계 속에서 자, 여성하자가 아닌 임금을 절대적인 존재로 대하는 신하의 모습이나 목소리가 작품에 곳곳에 드러난다. 예, 이렇게 지금 보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냥 보기를 참고해서 나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은 몇 번일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이.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파랑은 여러분 온 세상이었죠. 그 다음 심상궁곡은 아까가 부유함이었어요, 가난함이었어요. 가난함이죠. 근데 님과 사랑을 통해 근원적인 고독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님과의 사랑을 통해 고독에서 벗어난다. 고독이란 단어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여성하자의 목소리에 가깝다예요. 어때요, 여러분? 아니죠. 임금을 모시는 신하로서의 목소리에 더 가깝죠. 여성하자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게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금을 모시는 신하로서의 목소리에 가깝다. 뭐 요 정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답지는 여러분 어느 부분이 키워드가 될까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예, 사랑하는 니에게 절개를 다짐하는 여성아재의 모습. 요 맞죠? 그 다음에 임금에게 뭐하는 신하의 모습이죠? 예, 충정이죠? 신하의 모습. 예, 이렇게 여러분이 키워드 잡으면 되는. 자, 절개 여성아재의 모습, 그 다음 충정 신하의 모습.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여러분 키워드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쵸. 이별이죠? 예, 이별. 그래서 이별. 이별한 후 애틋한 그리움을 느끼는 여성아재의 모습.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근거를 두면 베개머리에 비친 달을 보며 흐느끼는 모습은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는 여성아재의 모습에 가깝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에 3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특별한 선물을 만들어주고 싶은 여성아재의 모습. 특별한 선물, 여기 밑으로 그으면 되겠습니다. 여성아재의 모습. 좀 근거를 들면 실을 풀어서 오색선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여러분. 오색선. 그래서 실을 풀어 님의 옷을 짓는 모습을 사랑하는 이에게 옷을 만들어주려는 여성아재의 모습에 가깝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답지의 키워드는 님금을 절대적인 존재, 여기는 신하의 목소리를 볼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근거를 좀 더 들면 봉황루나 옥두고쳐 북극의 별은 왕이나 절대적인 존재 또는 그런 존재에 머무는 공간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에서 신하의 목소리에 가깝다. 임금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